안녕하세요. 네, 조난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해낼 수 있다. 지은이는 보도셰퍼, 옮긴이는 박성원, 발행은 소미미디어입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보도셰퍼 자신의 인생을 토대로 쓴 책입니다. 보도셰퍼는 이 책을 통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들을 향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의식을 제시하는데요. 자의식이란 나는 내 맘에 든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을 가지는 것. 즉,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코칭과 멘토링을 하며 자의식이 없으면 멋진 삶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러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도셰퍼는 그것이 바로 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제 3가지 질문을 종이에 적어보게나. 마크가 이렇게 제안했다. 단 3가지 질문 사이에 몇 가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간격을 좀 두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이 질문들이 자네에게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걸세.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카를은 질문들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질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 순간 마크가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네. 오늘 자네에게 자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어떤가? 그리고 자네가 원한다면 자네가 건강한 자의식을 키워나가도록 코칭을 해주겠네. 제 자의식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소리는 도대체 누구한테 들은 거죠? 카를이 이렇게 반박했다. 마크는 카를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게 자의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카를은 질문을 회피하며 말했다. 적어도 저는 허풍은 안 떤다고요. 우리 잠깐 함께 걸을까? 마크가 제안했다. 이 근처에 에스프레소가 일품인 카페가 있다네. 그곳 에스프레소는 이 도시 전체에서 최고지. 카페로 가는 길에 내 인생 철학에 대해 들려주고 싶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네가 내게 뭔가를 배우고 싶은지 아닌지 결정하면 어떨까? 카를은 마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걸었다. 마크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마크는 자신의 가슴 쪽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었다. 한결같이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 여기에는 이런 생각들이 숨어 있지.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아. 난 자격이 없어. 난 그걸 해낼 수 없어. 난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한 자신의 이상형이 나타나도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하지. 자신이 꿈꾸던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조차 못하고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고민하지도 않는다네. 이유는 단 하나.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정말로 좋은 곳을 누릴 자격도 없어 라는 논리인 게지. 반면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최고로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네.
카를은 마크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마크가 매우 중요하고 현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크가 계속해서 말했다. 인생은 아주 단순해. 누구나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그대로 실현되지.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받아들인다네. 자신에 관한 생각 중 많은 부분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부모님에게서 전달받은 것이지.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단지 생각일 뿐. 생각은 바뀔 수 있어. 만일 자네가 자신에 관한 생각을 바꾼다면 자신에 관한 감정도 바뀐다네.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삶으로부터 끊임없이 확인받게 되어 있어. 만일 우리가 자신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들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게 된다네.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멋진 우정, 가족, 파트너와의 관계, 건강도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지. 자네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멋진 것만을 끌어당기게 될 거야. 3. 멕시코. 마크는 나의 행복과 성공이 나의 자의식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마크의 말에 따르면 자의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감.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과제들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의 코멘트.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는 해내지 못한다. 중요한 순간마다 나는 전혀 쿨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자존감. 내가 보기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의 코멘트.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하다. 내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나는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다. 나는 유머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나가 나에게 반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나에게 반했다. 안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자아상. 나는 나를 잘 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며 이에 감사한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나는 스스로를 이해한다.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나의 코멘트. 여전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 문제는 내게 너무나 추상적이다. 하지만 나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싶다. 나는 모르지만 마코 안나는 나의 내면에서 뭔가를 인지한 것 같다. 이것이 내게는 당혹스럽다. 돈 호세가 이렇게 화답했다.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나는 마크, 그대가 하는 일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새로운 학문적 연구를 통해 자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그대가 제시했던 문제, 자의식이 탄탄한 사람들이 왜 이처럼 적은가에 대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나는 낙원에서 살았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요. 멕시코 인디언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과 나에 관한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 낙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낙원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나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진리를 알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며 이 나무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하느님이 이들을 낙원에서 추방해 버릴 거라는 말도 듣습니다. 왜 하느님은 아담과 이브를 이 첫 번째 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 나무의 가지에는 아주 커다란 독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뱀은 거짓말을 하면서 염려의 메시지를 퍼뜨렸습니다. 즉, 이 뱀의 독은 염려였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 하는 사람은 나뭇가지에 사는 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막대한 염려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순수했고 누구의 말이나 믿었지요.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나무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뱀은 이야기를 시작했고 우리 인간들은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자신에 관한 뱀의 이야기를 믿었어요. 도노새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다. 마크가 물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현자께서는 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나요? 도노새가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성경을 통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해버렸지요.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 멕시코 인디언들은 뱀의 이야기가 지닌 파괴적인 힘이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우리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느 순간부터 선한 세상을 더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어요. 마음속 의심이 우리에게 독을 퍼뜨린 것이지요. 이제 우리들은 자신의 진실을 바라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존재 그 자체로 선하다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믿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은 자신에 관한 거짓된 이야기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죄란 우리 내면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인간들은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의식은 사라져 버렸지요. 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뱀이 우리 인간들에게 퍼뜨린 첫 번째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그다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과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를 왜곡된 방향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지요. 뱀이 인간들에게 퍼뜨린 두 번째 거짓말, 즉 너는 해낼 수 없어 라는 거짓말 또한 이처럼 극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지요. 이들이 사는 곳은 낙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있는 그대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탐탁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평가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두 가지 거짓말은 현실이 됩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는 부족한 존재야.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마크가 말했다. 현자께서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 주셨군요. 도노세가 마크의 말을 확인했다. 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별다른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얼마 없을 뿐더러 그것조차 너는 제대로 해낼 수 없어. 라는 거지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각자에 관한 새로운 진실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는 거짓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스스로를 악하고 가치 없는 죄인이라 느껴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낙원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자의식과 무슨 관계가 있지요? 마크가 물었다. 도노세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자의식을 상실한 것이지요. 이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는 알 수 없었어요. 이로 인해 아담과 이브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가지는 생각, 즉 자아상에 투영된 반사체로 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 또한 상실해버렸어요. 듣고 보니 아주 희망이 없는 것 같네요. 마크가 한마디를 툭 던졌다. 도노세가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좋은 소식이 하나,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의식을 상실했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지요. 좋은 소식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나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거짓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의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무의 거짓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 두 번째 나무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도 좋습니다. 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확신과 힘으로 가득 찰 것이고 우리의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마크가 물었다. 두 번째 나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나는 해낼 수 있어. 도노세가 대답했다. 이 옛날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크가 요청했다. 도노세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생각과 믿음을 바꾼다면 우리는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요.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자신에 관한 믿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나무 곁으로 가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안정감이 들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힘과 확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 관한 생각과 믿음을 변화시켜 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면 그 즉시 우리가 멈추는 곳은 다시 낙원이 됩니다. 너는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을 멈추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다시 낙원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마크가 물었다. 도노세는 잠시 후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지금 내 이야기에 만족하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바꿔봐 라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5. 학문.
당신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뇌과학자들은 인간들이 자신의 뇌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새롭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뇌를 통제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프로그래머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입니까?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이 프로그램, 즉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프로그래머, 즉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용물이 아니라 내용물을 담는 유리잔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움직일지 결정하며 무엇으로 자신을 채울지 결정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프로그래머이며 자신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는 내적 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문을 던지고 대답합니다.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적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내적 대화를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멘탈 컨디션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의식은 멘탈 컨디션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의식은 우리의 멘탈이 얼마나 건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주는 척도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자신을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의식은 삶의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 말 혹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의식은 예를 들어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좋아할수록 우리는 남들을 더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을 더 많이 좋아할수록 남들도 우리를 더 많이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내재하는 특별함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들에게 내재하는 특별함도 믿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남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자의식은 우리가 1차원적 사고를 하는지 혹은 다차원적 사고를 하는지 결정합니다. 자의식은 우리가 봉급 인상을 당당하게 요청하는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자의식은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는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자의식은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인간의 뇌가 인간을 편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이 지배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더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나쁜 소식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간들에게 있어 이러한 현상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은 우리 인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에게 생존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합리적이었던 이런 현상이 이제는 우리의 자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큰 비중을 두며 자신의 성공보다 실수와 실패를 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자의식도 마찬가지다. 행복과 자의식, 이 두 가지는 일정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까요? 학계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학계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토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의 기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슬퍼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합니다. 2. 따라서 특정한 기억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기억들을 저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한 일을 기록하는 것도 긍정적인 기억을 저장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4.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일들을 필요할 때마다 떠올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5.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기억 서너 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 생물학자들이 뼈조각 몇 개를 가지고 거대한 공룡을 재현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몇 개의 기억을 바탕으로 거대한 정서적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6. 물론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도 거대한 정서적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긍정적인 기억으로도 거대한 정서적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 사람은 누구나 글자 그대로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 수도 더 작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몇 건의 실패에 집중하는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이 구제불능 루저라고 느낍니다. 반면 자신이 경험한 몇 건의 성공에 집중하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영웅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를 영웅의 정서적 형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8. 이런 일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항상 둘 중 하나를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요. 즉 자신을 실제보다 더 작은 사람으로 혹은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에너지를 썼지요. 사람들의 기억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의해 끊임없이 창조됩니다. 9. 사람들이 과거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는지는 각자의 감정 상태, 즉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기분일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기분과 일치하는 무언가를 골라냅니다. 지금 기분이 좋으면 기쁨을 느꼈던 과거의 기억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분은 한층 더 좋아지지요. 반면 지금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삶 중에서 슬펐던 장면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분은 한층 더 나빠지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 일로 누군가와 다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다른 점들이 즉시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 사람을 거대한 부정적 괴물로 만들어버리지요.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억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이 창조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했지? 라고 자문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이 떠오르고 우리의 기분은 한층 더 좋아지지요. 이 세상의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기억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기억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요. 지금의 기분 그대로 과거의 기억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좋은 기분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분이 좋으면 지나간 기억도 아름다워지니까요. 사람들은 항상 만원경에 이쪽 혹은 저쪽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는 항상 한 가지 특정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의 기억도 특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아름답게 보여주는 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신의 자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애써야 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는 운동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운동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하지만 운동을 계속하면 힘든 훈련이 재미있어지기까지 해요. 우리의 자의식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자의식을 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멘탈 컨디션을 개선할 수 있어요. 6. 미하엘.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아니라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거치는 과정이지 유감스럽지만 자의식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적으니까. 자신의 자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닌데도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자의식을 고양하면 두려우면 저절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4가지 단계가 있다네. 첫째,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단계. 둘째, 자신의 경험을 평가하는 단계. 셋째, 긍정적인 경험을 저장하는 단계. 넷째, 긍정적인 경험을 활용하는 단계. 긍정적인 경험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 이를 소환할 수 있어야 해. 자,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유약한 존재가 아니고 단지 스스로 유약하다고 느낄 뿐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존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수시로 변하니까요. 극심한 상실감과 공허함 속에 빠져있던 보토 셰퍼를 일으켜 세운 말이죠.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지혜와 힘이 담겨 있는 책, 나는 해낼 수 있다를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지음님,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